법주가 저 뭐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우리는 조그마한 사찰이지만 큰 사찰에서는 철야 수행으로 성도 제의를 맡는데, 성도란 성불득도의 뜻으로 깨달음인 보리도를 이뤘다는 뜻이니,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어 부처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은 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음력 12월 8일을 성도제일로 삼았으나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배세카의 보름인 5월 초로 인정하여 부처님의 성도일을 외삭데이라 하여 축제일처럼 성대하게 모십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승불교의 초기에는 중국에서도 2월 8일 설이 있고 3월 8일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고 여러 날이 있으나 선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가의 전통이 확립된 송나라 때부터 12월 8일을 성도일로 정하고, 한국에서도 음력 12월 8일을 성도제일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이날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 4월 초파일 못지않게 각 사찰에서는 전날부터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정진이 열리는데, 오늘 성도제일을 왜 얘기하느냐, 제가 작년에 이거를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고요. 요새 입춘맞이에 대사철이든 작은 사찰이든 철야 기도에 정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도제일에 대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오늘 입춘과 함께 밤샘 기도로 이렇게 계속 이어오는 입춘과 함께 여러분께서 서원의 의지를 발현을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강사에서도 입춘맞이와 함께 계속 기도 발언 정진합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법조님께서 이제 입춘과 예. 관계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병원은 입춘은 이제 오는 수요일 2월 4일입니다. 네. 예, 오늘이 이제 양력 2월 2일이고, 네. 예, 이틀 뒤면은 이제 입춘이기 때문에 입춘기도 지금 뭐 각 사찰마다 네. 입춘기도 접수를 많이 받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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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강사도 지금 입춘기도를 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월 2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국민들의 애틋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용띠냐 토끼띠냐 가지고 예. 말들이 참 많았고, 예. 예. 뭐 법주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네. 생신이고 하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좀 이야기로 네. 저희들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나오면요, 박근혜 아름다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8년도 우리 근영 공주님을 뵀을 때 유경수 여사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 때 뭐 청와대가 그때 당시 뭐 화려한 것 같아도 그때는 워낙 국민이 먹을 게 없었고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에는 춥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갈비라도 뜯으면, 여러분 요새 이 상한다고 이렇게 갈비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럼 갈비를 떠는다 그러니까 예. 갈비 생각이 나네. 아유, 네. 아니 저 며칠 전 네, 박사님. 대구 출장 갔다가 네. 대구 그 황금동 내거리에서 먹은 갈비 중에 예. 그날 갈비를 먹었는데 네. 연탄불에 구워주는 갈비였는데 오. 그 식당에서 연탄불로 이제 초벌을 해주고 예, 예. 초벌해주고 훨씬 더 맛있네. 초벌해서 나올 훨씬 낫더군요. 냄새가 폴폴 나네요. 맛있는 냄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갈비 중에 그 집이 탑이었던 것 같아요. 초벌구이 해가지고 나온 걸 다시 살짝. 박사님 저를 이렇게 잘랐어. 소갈비 아니고 돼지갈비. 돼- 우리 독립군 예, 박사님. 돼지갈비가 양도 푸짐했고 아주 맛이 좋았다. 갈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하면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생각이 나요. 오손도손.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집만은 아니어도 이렇게 저 오손도손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죠?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고 그때는 요새는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가고 또 둘러 앉아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숟가락 탁 놓고 나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보릿고개 단상인데 언젠가부터 먹는 것이 많아지고 흔해져서인지 남기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이렇게 보리쌀과 콩 이 비율을 선생님이 검사하겠습니다. 응? 참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점심 시간 전마다 검사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고 추억이 아련하죠. 지금은 시절이 넉넉해서저인지 우리가 외국에서 쌀이고 그걸 많이 오히려 수입해 오는 상황에서 쌀이 주식이라는 칭호에서 이렇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고 또 지금은 그 흔했던 보리밥이나 잡곡이 지금은 더 귀한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은 물론 음식점에서도 지금은 잔반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죠. 먹을 게 풍부해진 나머지 너무 쉽게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5월 8일만 되면은 우리가 5월 5일 이런 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박근영 공주님께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그 갈비를 먹을 때면은 여기 이렇게 갈비가 있으면 고기하고 이거는 다 박근혜 대통령 영예 시절에 박근혜 영예님과 우리 공주님과 아드님 드리고 여기 뼈에 붙은 요거 아주 질긴 거 있죠. 요거를 유경수 여사님이 뜯어 드셨대요. 유경수 연구인께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드셨네요. 그런가? 예. 그게 그 오돌 쫄깃쫄깃한 게 예. 예. 그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아, 그렇네. 지금 또 예. 그리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그 실제로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 너무 공주님께서 추워서 조금 이거 왜 옛날엔 벽에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따뜻히 하는 거 그 히터? 히타였죠, 히타. 그 이렇게 벽에 있는 거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영 공주님께서 살짝 가서 너무 추우니까 두 분이 가서 이렇게 엄마 오늘 안 오나 그러고 틀으면은 어느새 오셔갖고 애기들 두 분 영애님이 가시고 나면 유경수 여사님께서 그거를 딱 끄셨대요. 그래서 박근영 공주님께서 우리는 겨울에 춥게 살았고 여름에 에어컨은 있었지만 에어컨을 못 틀고 청와대에서는 덥게 살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제가 선거 때는 이렇게 좀 가까이서 뵀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공주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쌀에 보니까 예. 발언문이 올라왔네요. 예. 예. 아니 제가 박사님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이 현덕 대부살님이 쌀을 올렸는데 이분이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절에는 이걸 다 쓰는데 이걸 쓰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요번에는 이춘 때 우리 현덕 대부살님이 이제 2월 7일 토요일 날 남편분 제사를 지내거든요. 월광사에서.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면 왜 스스로 왜 미안해 하잖아요. 남편 상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래서 월광사에다 의뢰를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요 쌀로다.
밥을 져주세요라는 말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불자들은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렸다가 6월 7일 지나면 밑으로 가서 아버지 남편분 제사상에 올릴 쌀도 하고 또 청년밥상에도 할 거고 또 우리가 우리 절에서 오는 쌀을 기다리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현덕 대보살님 또 천양자 어머니 또 여기 보내주신 분들이 그거 알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걸 썼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입춘과 함께 신년 과화만사성 가족건강 이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가족건강 그리고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촛불 올려주시는 분들 그죠 가족건강 요 가족건강에는 우리 집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건강까지 같이 발언 올렸습니다. 전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자비의 부처님이시여 여기도 편안하니까 오로지 가족 건강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집에 와서 기적이 일어난 분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뭐 부자라고 해서 재벌을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원하는 재물을 성취할 때 우리는 부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어머니가 마음을 쓰는 거는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하시는 말씀들 있죠.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의 부처님이시여 가족건강화합 작게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미래사업 발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천양자 올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큰 트럭 막 2억짜리 같은 거 있죠. 그걸 사서 또 뭐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래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안 해요. 원리를 얘기해요. 성격적으로 이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집을 세상에 집이 없었는데요. 우리 집에 오고 나서 1년 만에요. 70 몇 평짜리 그 개인주택 아파트도 아니고 제가 이런 분들은 아파트 사지 말고 주택을 사서 땅 밟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고 요 가까이 너무너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분은 어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 박사님 삼재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1952년 2월 2일 양력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입니다. 네. 오늘이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용띠냐 토끼띠냐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네. 토끼띠가 맞고 네. 그냥 뭐 양력으로 갔을 때는 용띠가 맞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네. 주시고 그래서 용띠도 맞다. 네. 예 그리고 네. 뭐 토끼띠도 맞다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제 2월의 첫날 네. 오늘은 2월의 둘째 날이고 네. 어제 1968년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일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을 한 날이 1968년 2월 1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2월 1일 날은 경부 착공식을 했고 네. 52년 2월 1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났고 네. 예. 그래서 2월 달에 첫 완투가 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아우 신비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네 날짜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음. 고속국도로서 제1호선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결정을 했죠. 그 경부고속도로 착공하실 때 야당들 K 씨들 막 들어놓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 어느 날에는 막 배포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던 시절. 참 한 치 앞도 못 봤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참.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재를 올려주신 우리 저 최남식 어머니 참 따님이 그렇게 효녀시랍니다. 근데 원래부터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도 물론 올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박사님하고 인연되신 어떻게 박사님의 목소리에 그분이 참
박사님 목소리 좋다는 건 정평이 나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그 무너진 저 백화점 무너지는데 사시는 삼풍 어머니도 또 오셔갖고 삼재 올려주셨고 대통령 인등 하나 올려주셨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삼재를 올리셨는데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재에 대해서 좀 자기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좀 바빠서 어떡하죠? 그동안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했더니 오늘 좀 2월 2일 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자꾸 듣는 거라 겹쳐서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부자가 좀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1분만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삼재, 대삼재, 소삼재로 나눈다고 했죠. 물, 불, 화재 이거는 큰 틀에서고 질병, 도병, 역병 이거를 삼재라고 하는데 그게 물, 불, 바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질병, 바람에 의해서 질병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에서 이렇게 바람 타고 미국 타고 왔듯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삼재를 따질 때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자띠, 쥐띠부터 해띠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해 있는데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죠. 천지창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따질 때 세 종류의 띠가 한 권역에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라는 그 권역에 있을 때 세 가지의 띠를 3년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해를 들삼재, 두 번째 눌러있는 이 띠와 같이 그걸 룰삼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인데 지금은 눌러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찡겨 있다. 그리고 셋째, 내년에는 날삼재, 나간다, 출삼재, 나간다 이 뜻입니다. 속설에는 지금처럼 들삼재가 더 굉장히 들어올 때 삼재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 무섭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거는 없습니다. 들삼재가 아니고 눌삼재죠. 지금은 눌삼재. 그렇죠. 눌삼재가 이제 들삼재보다는 눌삼재가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질병이 감기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애취하지만은 이게 장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몸살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눌삼재죠. 그리고 날삼재는 이제 삼재가 나가는 해라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어머니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삼재 때 과시합니다. 과시.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또 삼재도 복삼재가 있습니다. 복삼재일 때는요 예기치 않은 횡재를 많이 맞습니다. 돈도 그러하지만 명예도 그러하고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라는 뜻으로 삼재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삼재라는 거 삼재 기도를 반드시 종교를 따지지 말고 하라. 유비무환의 지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비무환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사실요 저희가 군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물론 합리적이라는 말이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말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합리 뜻풀이를 하다 보면 이기적이다. 그러면 이기적이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광개토 태왕은 역사적으로 아니 왜 우리가 조지 워싱턴은 존경하면서 케네디는 존경하고 저 처칠 같은 사람은 존경하면서 왜 우리의 그 넬슨 제도 존경하면서 우리의 이순신, 우리의 성웅 이순신, 우리의 박정희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눌러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이제 정민현 보십시오. 2027년도 이민월에 대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2027년도 그렇게 하고 2030년도 있죠. 온통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2030년이 되면 언론에 온통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입니다. 박정희 유경수 여사밖에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니 쿠데타니 난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정당하다가 이제 2030년도부터는 두고 보십시오. 응? 그러니까 우리의 세종대왕도
빛이 들라고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저 2월 2일 얘기하다가 저기 하지 어쨌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받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뭐 생신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은 장도가 있어요. 칼. 군인들 칼이지 왜 그거. 이게 뭔가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신 거래. 그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기지만 그래서 우리의 박정희라는 이름이 새마을 운동이 2027년 이민월이 되면은 서서히 떠오릅니다. 새마을 운동이 떠오르면 지금 박정희 영웅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 대통령은 살아있는 기운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뜨는 2027년 이민월이 되면은 새마을 운동이 뜨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자연히 박정희 대통령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한 지금의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복삼제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복삼제를 기원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용 뛰면 어떻고 토끼 뛰면 어때요? 용 뛰든 토끼든 이 양반은요 호랑이 날에 태어났어요. 응? 용띠가 온들 진 용이 온들 응? 토끼가 온들 호랑이 난에 태어났기 때문에 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용띠냐 토끼띠냐 토끼띠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무인월에 태어나서요 이분 목소리 보세요. 어릴 때도 그 어깨동무 이렇게 그 어린이 시절 나왔을 때 어린 그 박근혜 영예님 때 몸은 야들야들한데 그 책 읽는 거 보세요. 완전히 호랑이 목소리죠. 호랑이 목소리. 호랑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토는요. 이 무토. 산신 할아버지입니다. 산신 할아버지. 여기. 반개토 태양이 돌보고 있고 저 이성계가 돌보고 있고 세종이 돌보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보고 있는 이게 오대양 6대주를 휘몰아치는 이 기운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아있기 때문에 토끼 뛰면 어떻고 용 뛰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삼재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중간중간에 그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입춘절기가 코앞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새해를 알리는 시작, 입춘 기도로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절마다 희망적으로 지금 많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복을 불러드리는 입춘 기도 발언, 정진의 시작인 지금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삼재 기도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거 삼재 분위기를 갖고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뭐 생일 축하. 예. 그러기 위해서 해익 말고 삼재 이거 삼재 예. 원룸사 삼재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삼재 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또 다 썼습니다. 저희 큰 스님을 보면은 삼재 경을 다 목욕제게 3일간 하고 이거를 썼는데 그 보통 삼재 경은 37이 21번을 읽거든요. 단독으로 할 때는 3번이나 37, 7번을 읽는데 대중들이 할 때는 21번의 경을 읽으면 모든 애군이 물러나고 복이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삼재풀이 옛날에는 어머니들 삼재풀이 하면은 집안에 있던 속옷 갖고 와라 했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 삼재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 매뉴얼에 삼재의 태월 옷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집에서 무슨 새끼줄이고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소지하던 물건을 3개를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저 교회로. 그래서 여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삼재경 또 직접 쓰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인쇄소로 박혀져 있고 삼재부를 소지하는 부적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이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매뉴얼대로 있는 거를 끄집어 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그대 입던 옷 한 벌 가져오시오 했기 때문에 아이고 삼재 옷을 한번 가져오시오 해서 요새는 여기 부적을 써가지고요. 여기 다 요렇게 해서 그 삼재 풀이 옷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잔데 왜 남자 옷이야? 아니 통틀어서 그냥 이 옷으로 다 합니다. 여기에 다 이 경이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삼색 철망이 있습니다. 이 애군을 물리치는 거. 여기 이제 뒤에 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를 올리면은요. 나 삼재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삼재 철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철망 이거는 이제 복을 불러드리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을 불러드리고 나쁜 기운을 애풀이를 하라는 뜻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망 도깨비 방망이 같으죠. 금나라 뚝딱 행운의 기운 금나라 뚝딱 여기에 또 부적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스님들을 보면 이 부적도 다 썼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 살아있는 심장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는 질병 질병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모든 기운 질병 도병 이런 걸 모두 없애라는 이런 기운이고 역병도 없애라는 이런 기운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들어감으로써요 액을 물리친다는 이런 기운입니다. 이렇게 삼색 철망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삼재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다 하고도 등을 또까지 달아줍니다. 등을 다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사진 찍어서 하나하나 저희는 등을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풀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거는 요거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또 찍기도 하고 이렇게 요거를 하는 거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 삼재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삼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재풀이 소지부 요거 모든 거 여기 삼조고 이렇게 조 이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뭐 굳이 여러분께서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서 이렇게 삼재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 읽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삼재 팔란 불침부동 철의 삼재 고진과소 착해 삼재 태을 삼재 관제고설 삼재 소멸 수재 화재 삼재 소멸 횡액 열액 삼재 소멸 부모 형제 삼재 소멸 자손 남녀 삼재 소멸 옛날에는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고 이 옛날 사람들은요 동물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노비 우마 삼재 소멸 태세 삼세 태양 삼세 여기 노비 우마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삼재를 할래도요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나 양반가들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칠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노비 가솔들 또 동물들 또 다 삼재소멸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제발 동물 학대하지 마시고요. 동물 기르는 사람도 제발 옆에 사람들 피해주지 않도록 하세요. 저희 월강사 충정로 월강사에도 이렇게 개들이 많이 다니는데 개들의 그 변빈물 같은 거를 안 하고 다녀요. 치우고 다니고 깨끗이 합시다. 그래서 요 양반가에서 옛날에 노비우마 삼재소멸 태세삼재 태양삼재 이 얘기 하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애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씁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그다음에 1951년 2월 2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현덕님도 그렇고 김지수님도 그렇고 삼재기도 할 때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우리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보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 너무 빨간가?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삼재를 맡기시면요, 요거를 예쁘게 제가 접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기는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서운흥에 사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불을 이렇게 해서 다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월광사의 삼재풀이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삼재풀이 그 서운흥에서 그 눈발 날리는 겨울 했던 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월광사에서 또 이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 삼재풀이 정성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삼재풀이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예시되는 것이 같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지요. 그거는 자, 눈이 내렸다는 것, 눈설자, 눈이 내렸다는 건요, 어떤 표식입니다. 하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주는 축복의 표식이고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늘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크다란 축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겁니다. 병원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다시 회복, 명예가 회복. 원래 명예가 저기 됐어도 그분은 원래 명예가 대단한 분이죠. 하늘에서 낸 분.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다시 한번 표식을 해주는 것으로 눈으로서 눈을 내려줌으로써 여러분들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박근혜다라는 거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활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겠죠. 요즘 주식시장에 난리가 아닌데 어쩌다 사놓은 주식이 3, 4배, 10배도 올랐다는데 갑자기 세상의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멋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저 허망한 꿈은 아닐 것 같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소한 부자는 자기의 근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법입니다. 이렇게 소소한 부자 보통은 한 번쯤은 이렇게 가져볼 바람이고 꿈인데 재물운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열망을 놓지 못하면요 결코 부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자칫하면 손해가 나고 불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재물과도 인연이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돈, 재물의 운이 발현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듯이요. 여기 우리가 부처님께, 시장보살님께, 관음보살님께 꾸준히 기도의 정진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운기가 세상적으로 운기가 딱 받쳐줄 때 여러분들도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꽃으로 이게 대단한 우리 국민으로 환생이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종교 따지지 마시고 평화롭게 내일 모레 오는 입춘과 함께 기도 발언으로 또 저희 월광사에서도 지혜의 발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청국장 분말 분말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